안녕하세요, 여러분. 은영입니다. 오늘은 은영스의 고민 상담소 해볼 건데요. 어, 우선 제가 T야? 네, 그 T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답이 조금 냉정해 보이고 너무 문제 해결 중심일 수 있어 보인다는 점 하나 이야기하고 싶고요.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저는 생각이 늘 변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생각이 가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정되어 있지 않고 계속 움직인다고 생각해서 지금 제가 드리는 이 답변은 지금 생각하는 저의 마음이지만 제 생각 역시 언젠가는 변화할 수 있다는 점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제 기준에서 대답을 하다 보니 관점에서 그냥 얘기를 드리는 것 뿐입니다. 들으실 때 그래서 이 점을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은영스의 고민상담소에서 오늘은 무엇에 대해 이야기해 볼 거냐면요. 제가 정말 크게는 연애와 삶 이렇게 나눠봤어요. 삶에 대한 질문도 있었고 연애에 대한 질문이 비중이 가장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연애에 대한 그 답변은 좀 두 편으로 쪼개서 대답을 드릴 것 같고 지금은 좀 삶에 대한 그런 질문에 대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민상담소. 생각이 너무 많다는 게 가장 큰 고민이에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생각을 하게 되니 정답이 없는 고민을 끝없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정답 없는 고민 속에서 살다 보니 불안감에 휩싸이는 일이 많아 본업에도 지장을 줄까봐 걱정이 가득합니다. 잡생각에 사로잡혀 사니까 미래에 대한 불안감도 커지고 스트레스까지 받게 되니 슬픕니다. 이럴 때일수록 삶에 대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추어야 할 것 같은데 은영님의 따뜻한 조언 듣고 싶어요. 네, 제가 근래에 경험하고 있었던 경험과 너무 유사하게 경험을 하셔서 제 생각을 한번 공유해 볼까 합니다. 저도 생각이 정말 많은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이 너무 많아서 이렇게 두 권의 책 다 이렇게 두껍게 쓴 것이겠죠? 제 단상집에 작가의 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잠에 들기 전 항상 이런저런 생각들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생각해보면 하고 싶은 말과 떠오르는 것들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아무리 작은 상황에서도 생각을 많이 하는 제가 싫다고 숙면하지 못하는 제가 거울 속 푸석한 다크서클을 보며 말한 적 있습니다. 사소한 것들의 거대한 크기가 저의 밤을 하나씩 짓누를 때마다 손을 움직여 조금씩 끄집었습니다. 글이든 그림이든 생각을 다 표현해보면 고민을 한 스쿱 덜어내는 것 같이 느껴져 좋았습니다. 제대로 글을 적기로 마음먹은 순간부터 쉬이 잠에 들지 못해도 그런 제가 원망스럽지는 않았습니다. 라고 제 이 단상집에 적었고요. 그리고 이것은 제 소설인데요. 아직 뭐 모르시고 안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전천리의 교보문고랑 그런 곳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제가 출판사와 계약을 맺어서 이 출판사에서 출판해 주신 제 첫 소설이고 책에 제가 무엇라 적었냐면요. 잠들기 전에 베개에 머리를 누이면 침전되어 있던 생각들이 머릿속을 부유해 무엇이라도 적어야만 했다. 마음의 뿌리를 모르겠다는 공허한 마음이 들 때면 전하지 못하는 수많은 편지들을 미숙하게 글로 적어보았다. 하지 못하면 안 되는 말들은 끝내 전해지고 마는구나 하고 생각한다. 라고 적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생각이 많을 때는 글을 쓰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글을 쓰고도 여전히 생각이 많잖아요. 사람의 행동은 이 생각에서 오는 거잖아요. 생각이 어떤 감정을 불러일으키고 행동으로 움직이는 거, 이게 행동의 메커니즘이라고 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저는 그걸 깨달았어요. 많은 생각들이
제 창작 활동이나 제가 뭔가를 만드는 그런 거에 도움이 되기는 하지만 한편으로 인생을 살 때는 큰 도움이 안 되는구나. 내가 이 생각을 하는 게 대체적으로 어떤 안 좋은 생각일 가능성이 많단 말이에요. 부정적인 생각들일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그럼 그 생각이나 어떤 걱정은 사실 쓸모없는 걱정인 가능성이 80% 정도 된다고 어디서 봤어요. 근데 정말 맞거든요. 내가 생각이 부정적인 방향으로만 나아간다면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생각하지 마세요. 아니, 생각이 나는데 어떻게 생각을 안 해요? 생각하지 마세요. 그게 되더라고요. 어떻게 하는 것이냐면 생각, 감정, 행동이 가는 그 과정에서 생각과 감정을 잘라버리시는 겁니다. 행동만 하세요. 내가 생각이 부정적으로 나가기 때문에 내 감정이 부정적이게 되고 부정적인 행동만 반복하게 되는 거잖아요. 아, 나가기 싫어. 누워있고 싶고 쉬고 싶고 아무것도 안 하고 싶고 그냥 혼자서 집에서 그냥 울적하게 내 기분이 우울해 이렇게 되는 그 행동들을 과정을 싹둑 잘라내셔서 건강한 행동만 하시는 겁니다. 제일 좋은 거는 운동이에요. 그냥 운동을 무조건 하세요. 퇴근하고 집에 돌아와서 어떤 생각하지 마시고 옷을 갈아입고 바로 나가서 운동을 하세요. 내 몸이 건강해지고 내 몸이 좋아지고 점점 스스로 거울 속에 자신의 모습이 마음에 들기 시작하면은 나에 대한 그 자아상이 긍정적으로 변화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면 내 생각도 긍정적으로 변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 생각의 원래 행동의 프로세스를 역순으로 가자는 말인 거죠. 행동을 먼저 해서 내 생각을 건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단순히 나를 잡아먹는 생각만 한다는 것은 행동을 바꾸셔서 내 생각을 잡아주셔야 해요. 안 그러면 사람은 무기력해 하면 계속 무기력해지는 거거든요.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아프게만 하는 생각을 스스로 하면 얼마나 스스로에게 불친절한 행동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타인한테 대하는 것처럼 나한테 더 친절한 생각을 많이 불러일으킬 수 있기 위해서 행동을 열심히 노력해 보시길 추천드려요. 하고 싶은 건 많은데 우선순위를 잘 못 정하겠어요. 모든 게 다 미래를 위한 여정이고 도전이라 섣불리 행동하기 뉴뉴 라고 얘기해 주셨는데요. 우선순위를 못 정하겠다. 저는 사실 우선순위를 크게 정해놓고 살지 않습니다. 하지만은 저도 우선순위를 잘 정하지 않는 사람이라서 되려 제가 쓰는 방법이 있는데요. 우선은 해야 할 일을 이렇게 좌라락 써놓고 제가 지금 당장 해야 하는 일 먼저 처리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읽었던 책에서 무슨 원이라는 조로의 원이었던 것 같은데 검색해보니까 안 나와서 무슨 원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 앞에 있는 내가 당장 처리할 수 있는 일부터 처리를 해나가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의 그 능력치를 그 원을 점차 키워나가는 그런 거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우선순위를 못 정하시겠으면 내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부터 처리를 해보신다든지 아니면 글로 쫘라락 써놔서 내가 이걸 했을 때 장점과 단점 이런 거 한번 써보시는 것도 도움이 돼요. 점수를 매긴다든지 내가 지금 최소한의 손해를 보면서 할 수 있는 것부터 도전을 한번 해보세요. 만약에 어떤 거를 시도할 때 너무 많은 인풋을 넣어버리면 그 아웃풋이 조금 나오면 되게 사람이 섭섭해지거든요. 그래서 그 일을 더 도전하기가 좀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인풋이 최소화될 수 있는 것을 해보면서 내 아웃풋을 최대한 많이 뽑을 수 있는 게 뭔지,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 사람이 그 일 관련해서는 자기 효능감을 느끼지 않으면 그 일을 지속할 수가 없어요. 이 일을 했을 때 내가 뭔가를 잘 해나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면 이 일이 재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도전해 봤을 때 아웃풋이 나오는 거, 그걸 계속해서 하시길 바랍니다. 혁오 톰보이 가사처럼
지금은 너무 행복해서 불안해요. 폭풍 전 바다는 고요하니까 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 지금 느껴지는 행복이 불안하다는 건 내가 이렇게까지 행복해 본 적이 있었나? 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인 거잖아요. 그러면 그동안 내가 나에게 힘든 상황들이 항상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진 않았나? 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까지 행복할 리 없어. 이 행복은 곧 사라지고 말 거야. 라는 생각을 하진 않으셨나요? 저는 사람이 늘 불안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불안은 원초적인 것에서 오는 거라고 느껴져요. 불안이라는 감정은 우리 삶에 반드시 필요하고 우리가 어떤 본능적으로 느끼는 당연한 감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불안하다는 것 자체를 나쁜 거라고 생각하고 부정하려고 하지 말고 아, 이 불안은 언제나 나와 함께 있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조금 마음이 편안해질 수 있어요. 지금 이 행복이 아주 짧은 단비처럼 스쳐 지나간다는 걸 알고 있다면, 만약 이 행복이 짧게 끝날 것만 같은 걸 알고 있다면, 그 행복을 있는 그대로 더 느껴봐도 좋지 않을까요? 원래 영원한 건 절대 없다고 하잖아요. 영속성을 지니고 있는 건 결코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아이스크림이 맛있어서 그걸 먹으면서 행복감을 느낀다고 해서 항상 언제나 그 아이스크림 먹을 때마다 행복한 건 아니라고 느끼거든요. 매일매일 내가 퇴근을 하고 아이스크림을 먹으면 언젠가는 그 행복도 지겨워지고 질려질 때가 분명히 와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차라리 이 느끼고 있는 행복감이 너무 행복해서 불안할 지경이라면 나에게, 사람에게 불안은 언제나 함께 존재하는 것이고 내가 지금 이 행복이 영원할 리 없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되려 이 행복을 더 깊게 즐겨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기간은 짧아도 더 깊게 즐겼다면 인생에서 그게 더 값진 경험이지 않을까요? 어떤 상황에 있던 시간은 늘 동일하게 흘러간다고 사람들은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느껴요. 내가 그때 더 깊이 있게 시간을 보냈다면 그 시간은 나에게 내 인생에 있어서 아주 큰 방향을 일으킬 만큼 오랜 기억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질문자님께서도 불안하다면 그 불안보다는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이 짧은 행복을 깊게 머리 끝까지 푹 담가 보시는 걸 추천해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운연스의 고민상담소에 신청합니다. 저는 졸업을 앞두고 있는 항공정비과 학생입니다. 졸업을 앞두고 있는 만큼 뭐 먹고 살지 걱정입니다. 전공을 살려 취직을 할지 아니면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할지 말이죠. 전공을 살린다면 입에 풀칠 정도야 넉넉히 하겠지만 정작 저의 꿈은 자그마한 시간바를 운영하는 것입니다. 매번 다른 주제를 갖고 대화하며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는 문화적인 공간을 만들고 싶습니다. 전공을 살리지 않는다면 이러한 공간에 발을 조금이라도 일찍 담아볼 생각입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저의 꿈을 한 발짝이라도 쫓아갈지 아니면 안정권에 돌입하는 게 우선일지 고민입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네, 우선 졸업을 앞두고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신 걸 보면 나이가 나이가 적게는 24살, 23살 뭐 이렇게 되시겠고 많게는 뭐 남자분이고 군대까지 다녀오고 뭐 하면 28살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그렇다는 말은 아직 20대 중후반일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간호학과를 나오고 간호학과 졸업, 심지어 반수를 했기 때문에 제가 24살, 25살 이렇게 좀 늦게 졸업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좀 비교적 연기를 한 친구 아니면 모델한 친구들에 비해서 되게 늦게 시작한 편이에요. 대부분 뭐 고등학생, 중학생 때부터 시작한 사람들도 많고 하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도전했던 것은 정말로 하고 싶은 일이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이 질문자님께서 알아두셔야 할 것이 한 가지 있다면, 인생은 아무도 나를 대신 책임져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하던 간에 결국에는 본인이 잘 올바르게 선택을 하셔야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람은 결국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게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일을 하지 않는 건 결국 참는 것이고, 그 하고 싶은 일에 대한 시작이 늦춰질 뿐이에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연기를 하고 싶었지만 이런저런 이유들로 연기에 대해서 도전을 해보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결국에는 늦게서야 도전을 한 거죠. 24, 5 이렇게 늦게 도전을 다시 한 거니까 결국에는 제가 하고 싶은 일에 대해서는 시작이 미뤄진 것뿐이죠. 그런데 만약에 일찍 시작했으면 더 좋은 성과가 나왔을지, 아니면은 더 정신적으로 피폐해지는 경험만 나왔을지, 그거는 저도 여전히 모르겠어요. 제가 그 삶을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사람은 결국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선택하게 되어 있다. 그리고 지금 그 일을 선택하지 않으면 그 시작이 미뤄질 뿐, 언젠가는 끝내 그 일을 선택하고야 만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뭔가를 반드시 하나로만 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지금도 여러 가지 일을 제가 스스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글을 쓰는 것도 그렇고, 뭐 광고 모델로서 촬영을 나가는 거나, 아니면 이렇게 유튜브를 촬영하는 거, 이런 게 결국에는 제가 모든 하고 싶은 일들을 다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질문자님께서도 반드시 미래를 꼭 하나로만 귀결되게 결정하실 필요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갑바 같은 데에서 아르바이트를 해보거나, 아니면 칵테일바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취업 준비를 하실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시갑바나 칵테일바에서 알바를 해보다 보니 안 맞아서 취업 준비를 똑바로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취업 준비를 해서 취업에 성공을 했더니 생각보다 이 일이 나한테 너무 잘 맞을 수도 있어요. 결국에는 전공은 하고 싶은 일은 아니라는 이야기이신 걸까요? 그런데 애초에 전공을 선택할 때 그 전공을 선택한 이유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간호가 아예 싫은 건 아니었었거든요. 그런데 간호를 4년 동안 공부를 하다 보니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너무 달랐어요. 그래서 이 길이 나하고 맞지 않는 거를 아는 그 기간이 4년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왜 여러분 본 적 있으신가요? 대학 전공은 4년 동안 그 전공이 나와 맞지 않음을 알아가는 기간이다. 저는 그렇게 그게 맞는 거라고 생각하긴 합니다. 이게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인 줄 알았는데 맞지 않네? 하는 그 기간이 4년이. 그러니까 일단 해보시라. 무언가 하나를 꼭 선택할 필요는 전혀 없고, 두 가지 다 같이 도전해 볼 수 있다. 사람은 생각보다 체력이 좋다. 그리고 20대니까 더 체력이 좋다. 그러니까 두 가지 다 포기하지 말고, 내가 나아가야 되는, 내가 책임져야 되는 내 삶의 책임성 부분을 가지고 도전해보고 싶은 부분은 조금씩 도전을 해보면서 어느 정도 원하는 걸 도전해보시는 걸 추천해드릴게요. 특히 이 나이 때는 더 그럴 수 있어요. 만약에 질문자님이 시갑바 같은 거나 칵테일바 같은 곳에서 한 번도 일을 해보지 않고 바로 취업을 해서 나중에 30 넘어서 가정이 생겨서 갑자기 내가 시갑바를 차려야겠다는 그 꿈을 포기하지 못하겠어 하고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시갑바를 차렸는데 1, 2년이 채 안 돼서 이 일이 나랑 적성에 맞지 않아, 나 이거 너무 힘들어, 이러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이가 도전해보기 너무 좋은 나이예요. 지금은 경험해보기 너무 좋은 나이니까 이것저것 최대한 도전해볼 거 도전해보시면서, 다만 내가 나의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 부분에 한해서 내가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은 지키면서
도전해 보시기를 추천해 드릴게요. 근데 뭐 저도 아직 제가 미래에 대해서 뭐 이렇다 가타부타 이야기할 수 있는 처지는 사실 잘 되진 않습니다. 왜냐면 저 역시도 지금 소속사를 나온 지 2년이나 되었고 그 2년의 기간 동안 많은 방황을 했어요. 혼자서 많은 방황하고 그 방황이 완전히 종결됐다고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그래도 제 삶이 또 다른 방향으로 틀어지고 있다고 느끼기 때문에 이렇게 뭔가를 다짐하고 도전하고 시간을 보낸다 해도 나중에 또 틀어질 수 있습니다. 저처럼요. 그러니까 일단 도전해 보시라. 사람을 만나서 마음을 나누는 게 너무 어려워요. 내 마음을 여는 것도 상대방의 마음을 얻는 것도 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사실 삶을 살면서 이게 사람과의 관계가 가장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하긴 해요. 인간은 사회 속에 사는 동물이다 보니까 사람과의 관계를 안 하고 살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도 있어요. 사람과 사람 마음은 내가 어떤 기본을 하고 나의 마음이 정말 진실이라면 아무리 애쓴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다. 막 뭐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얻어지는 건 아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어떻게 보면 관계에서 더 좋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와 나의 관계에 집중하기보다 나와 나 자신의 관계에 한번 더 집중해 보시는 것도 추천드려요. 결국에는 세상 사람들하고 다 잘 지내도 나 자신과 잘 지내지 못하면 그거는 다 의미 없고 말도 안 되는 거짓말 투성이의 관계일 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 자신하고 먼저 잘 지내고 그리고 타인과의 마음에서는 한 발짝 떨어져서 좀 여유를 가지시는 게 사람들과 잘 지낼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사실 뭐 사랑의 질문을 넣어야 할지 아니면 그냥 인간관계를 총망라해서 이 얘기를 해주신 건지 잘 모르겠어서 일단은 삶에 대한 얘기로 분류를 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전 입시보다 연기를 하고 싶은데 주변 사람들 다 입시에만 중점을 둬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입시 연기를 안 하고 싶다는 말씀이신 걸까요? 아니면은 연기를 하고 싶은데 공부를 하라는 말씀이신 걸까요? 이 질문은 조금 헷갈립니다. 하지만 입시 연기를 물어보신 거라면 저는 입시 연기에 대해 아는 부분이 단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이었고요. 공부를 해야지 라고 얘기를 하는데 나는 연기를 하고 싶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라면요. 두 가지 일을 같이 공존할 수 있거든요. 저도 이제 많은 친구들 중에 아역부터 했던 아역 배우 친구들도 많이 봤기 때문에 그 친구들은 현장에서도 기말고사 공부하는 친구도 있었고 정말 성적이 좋다고 하는 아이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두 개 다 같이 가져가실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습니다. 불확실한 미래가 제일 힘들어요. 미래는 불확실하기 때문에 미래인 것이지요. 현재도 불확실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다른 과를 가서 학교를 다닐지 아니면 포토그래퍼를 할지 고민입니다. 이직을 고민 중인데 안정된 직장이냐 아니면 좀 모험적이라도 도전적인 직장이냐 고민되네요. 이분도 미래에 대한 고민이신 것 같은데 앞에 비슷한 게 뭐 A를 할지 B를 할지인 것 같아요. 고양이 이름 알려달라고 수박이입니다. 이직을 하고 싶은데 쉽게 안 풀리네요. 이직을 한다는 거는 결국에는 스스로 발전을 더 많이 하고 계신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직이 성공하든 하지 않든 나한테는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남을 것이다 는 거를 알아들면서 이건 꼭 이직을 위함보다는 뭔가 스스로를 발전시키고 있는 중이야 하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글을 쓰고 싶은데 용기가 잘 안 납니다. 좋은 글을 쓰고 싶은 욕심 때문인지 혹은 다른 이유인지 글을 도전할 수 있는 계기를 어떻게 가지셨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글쓰기 모임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글쓰기 모임에서 한번 비슷한 질문을 주신 적이 있어요. 어떤 수강생분이. 근데 제가 그분한테도 이야기를 드렸던 게 글쓰기는 사실상 퇴고가 거의 80% 이상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도 그 글을 완성하지 못하면 그 글은 결국에는 세상 밖에 나올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완성을 해두고 계속 끊임없이 퇴고하시기를 바라요. 뭐 여러분 우리가 많이 아는 대단히 위대한 작가분들도 어니스트 허밍웨이 같은 경우도 뭐 글을 엄청 많이 고쳐 썼다고 하고 그러니까 일단 쓰고 완성을 일단 하시고 계속 퇴고하시는 겁니다. 네. 올해 졸업인데 이제 뭐 먹고 살지 걱정이에요. 올해 졸업인데 뭐 먹고 살지. 먹고 살 거는 생각보다 여러분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든 사람은 먹고 살 수는 있어요. 근데 그 일이 내가 좋아하는 일인지 아니면 그 일의 아웃풋이 내가 충분히 만족하면서 먹고 살 수 있는지 그거가 중요한 거겠죠? 그걸 한번 중점으로 두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28일에 1차 면접 보고 왔어요. 무난하게 면접 본 것 같은데 계속 불안하네요. 지난 상반기 땐 1차에서 떨어져서 이번엔 2차 면접 또는 최종 합격까지 가보고 싶어요. 좋은 결과 나오겠죠? 지난번엔 1차 불합격 메일 보고 심장이 쿡 내려앉더라고요. 네, 면접을 보고 아직 결과가 안 나왔다고 하시니까 잘 될 수 있을 거라고 우선은 응원을 드리고 싶어요. 기운을. 야! 그것과 별개로 만약에 또 떨어지면 어떡하지 하는 이 불안감이 당연히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떨어진다 하더라도 괜찮아요. 저도 수많은 오디션을 봤지만 많이 떨어졌어요. 많이. 굉장히 많이 봤는데 굉장히 많이 떨어졌죠. 그럴 때 너무 하고 싶었던 작품이나 너무 하고 싶었던 배역도 떨어졌을 때 뭐 혼자 샤워하면서 울기도 하고 이래저래 많이 괴로웠었는데요. 결국에는 그거예요. 결국엔 제가 정말 하고 싶었던 그런 것들이 뭐 떨어지거나 아니면은 연기 같은 경우에는 아예 작품이 중간에 엎어지거나 아니면 리딩을 하고 나서 내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 배역이 교체된다든지 이런 경험이 너무 많거든요. 근데 그럴 때마다 나를 탓하면 안 돼요. 그건 상황이 그렇게 된 것이지 내가 뭐가 부족해서 내가 모자라서 내가 조금 더 잘했더라면 이런 생각을 하면서 보내는 건 너무 나를 갉아먹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스스로가 발전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부분이 부족했는지를 짚어보고 그 부분을 수정해보는 건 아주 좋은 방법이거든요. 하지만 나만 갉아먹고 내가 부족해서 안 돼 라는 생각을 하는 건 너무 괴로운 일이에요. 저는 좀 그랬기 때문에 이 질문을 주신 질문자님께서는 그러지 않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 이 답변을 드립니다. 만약에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이번에도 잘 되지 않았다면 꼭 붙기를 반드시 바라지만 만약에 안 붙었다면 그거는 당신의 책임이 아니다. 난 최선을 다했으니까. 그리고 나를 너무 갉아먹으면서 고통받을 필요 전혀 없다. 그냥 나랑 인연이 안 맞았던 거다 라고 생각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삶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전부 다 제 생각을 한번 나누어 봤는데요. 너무 편협한 생각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언제까지나 제 생각일 뿐이라는 거,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생각은 저와 완전히 같지 않으실 거고 분명히 다른 상황에 처해 있으실 거라는 거 알고 있기 때문에 그저 누군가가 내 이야기를, 내 고민을 들어줬다는 것 자체로도 많은 큰 위안이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예전에 뭐 전래동화에서 임금님기는 당나귀기 라고 대나무 숲에라도 외쳐야 됐던 그 마음이 사람의 마음을 대변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뭔가 내가 가진 고통이나 고민을 누구한테 털어놓음으로써 그 자체가 그저 걱정이나 불안감이 조금 완화될 수 있다고 스스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또 다른 걱정이나 고민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뭐 댓글이나 부계정의 DM이나 이런 걸로 또 남겨주시면은 제가 또 컨텐츠로 한번 남겨볼 수 있도록 해볼게요. 네, 여러분 이렇게 많은 생각을 남겨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많은 생각들을 잘 보았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의 생각을 들어보니 또 참 이런 온라인이 순기능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영원히 알 수 없었던 남들의 고민도 들어보고 그 고민을 제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스스로도 어떤 깨닫는 점이나 아니면 더 해소되는 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로서는 좋았던 기억인데 여러분한테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안녕! 다음에 만나요.